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대표단 8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요. 이건 기업 기밀입니다.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카와구치 국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무대 위에서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꽉 쥐고요. 손에서 땀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일본인으로부터요. 이건 배신입니다. 카와구치 국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옆에 있던 동료들을 돌아보며 뭔가 일본어로 외쳤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중간 퇴장을 시작했어요. 8명 전원이 분노한 표정으로 홀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조용한 홀에 메아리쳤죠. 하지만 나머지 192명은 자리를 지켰어요. 베트남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전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발표가 있기까지 6개월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메이링입니다. 모든 것은 6개월 전 2025년 3월 15일에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 저는 싱가포르 CBD 마리나베이 사무실 35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오늘 받게 될 제안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메이링. 공동 창업자 라제시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인도계 데이터 과학자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평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MIT 박사 출신답게 늘 냉정하고 이성적이죠. 무슨 일이에요? ADB야. 아시아계 발은행. 그가 태블릿을 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공식 제안서가 떠 있었어요. 한국 경제기적의 재현 가능성 분석 긴급 프로젝트. 예산안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120만 달러. 우리 회사 1년 매출의 3배였습니다. 진짜예요.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개국 정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두 한국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한대. 저는 제안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긴급 프로젝트. 왜 긴급이죠? 라제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일본 때문이래. 일본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거든. 반면 한국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ADB는 이 역전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해.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죠. 기한은요? 6개월. 올해 9월 1일까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80일. 70년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빠듯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라제시가 씩 웃었어요. 우리한테 아테나가 있잖아. 아테나. 우리가 3년간 개발한 AI 경제 분석 모델이었죠. 그리스지의 여신 이름을 딴 이 AI는 인간이 1년 걸릴 분석을 사흘 만에 해냈습니다. 좋아요. 수락해요. 마우스를 클릭하려는 순간 화면에 추가 메시지가 떴어요. 추가 조건 본 프로젝트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비공식 후원을 받고 있음. 일본 측은 한국 추월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원함. 저와 라제시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일본이 돈을 대고 있다고요? 재밌어지는데요? 제가 말했죠. 아니면 위험해지는 거야. 라제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수락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일본 대표단 8명이 분노하며 홀을 박차고 나가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70년치 데이터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GDP 수출액, 특허 출원, 기업 생존율, 실업률까지. 사무실은 숫자의 바다가 됐어요. 모니터 6대가 24시간 내내 데이터를 토해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2시까지 남아서 숫자들을 분석했죠. 초기 가설은 명확했어요. 기술 이전이 핵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R&D에 투자하고 수출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단순한 공식이었죠.
하지만 프로젝트 시작 5주차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링 집에 좀 가. 제발. 라제시가 72시간째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 머리는 새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멍처럼 자리 잡았죠. 안 돼요. 곧 나올 것 같아요. 아테나가 87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었어요. 진행률 98%. 단 2%만 더 완료되면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 37분. 띠링. 완료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달려갔어요. 라제시도 졸던 눈을 비비며 옆으로 왔죠. 드디어.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충격적인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성공 요인 순위. 1위 실패 허용 지수 0.847. 2위 의사결정 속도 0.762. 3위 재도전 지원 제도 0.691. 17위 기술 이전 0.203. 24위 R&D 투자 0.156.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기술 이전이 17위라고요? 이거 버그 아니에요? 라제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니야. 아테나가 127개 변수를 분석한 결과야. 실패 후 재도전 소요 시간이 압도적인 1순위 요인이래. 저는 세부 데이터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 평균 3.2회 실패 후 성공. 일본 기업 1.1회 실패 후 포기. 성공까지 평균 시도 횟수 격차 2.9배. 말도 안 돼요. 일본이 기술 강국인데 어떡해. 근데 메이링 이것 봐. 라제시가 시간대별 그래프를 띄웠어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990년 일본 재도전 횟수 3.8회. 2020년 일본 재도전 횟수 1.1회. 1990년 한국 재도전 횟수 1.9회. 2020년 한국 재도전 횟수 3.2회. 그래프가 1997년을 기점으로 정확히 교차하고 있었어요. 마치 가위처럼요. 1997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IMF. 라제시가 새로운 데이터를 열었어요. 한국 파산법 개정 횟수 그래프였죠. 1997년 전 총 2회. 1997년 후 총 13회. 신용회복제도, 재창업지원금, 실패 기업인 멘토링. 모든 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메이링 감정 분석 결과 봐봐. 라제시가 새 창을 열었어요. 실패한 기업가에 대한 소셜미디어 감정 분석 점수였습니다. 한국 1997년 이전 마이너스 0.63 매우 부정적. 한국 2020년 0.41 긍정적. 일본 1997년 마이너스 0.71 매우 부정적. 일본 2020년 마이너스 0.83 극도로 부정적.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국은 실패를 죄악에서 훈장으로 바꿨어요. 일본은 더 깊은 낙인으로 만들었고요. 이건 문화혁명이에요.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메이링 우리 큰일 났어. 왜요? 일본이 돈 된 프로젝트잖아. 이 결과 보면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결심했죠. 현장으로 가야겠어요. 실제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어디로? 서울이요. 그리고 도쿄도. 라제시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경제학자가 데이터만 믿고 사람을 안 만나면 그게 더 위험하죠.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함에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 익명. 제목 조심하세요. 림 박사님, 당신이 파고 있는 진실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만 원합니다. 진실을 밝히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어요. 저는 삭제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저장했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4월 12일 오후 3시였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출구 앞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린 메이링 박사님?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제가 오늘 온다는 걸 몰랐거든요. 라제 씨한테도 비밀로 했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김태현. AI 반도체 스타트업 CEO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오는 걸? ADB 쪽에서 연락 받았습니다. 박사님이 한국 기업인 인터뷰를 원하신다고요. 저는 속으로 욕을 했어요. ADB가 정보를 흘렸다는 얘기였죠. 그럼 일본 측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시간 많이 안 뺏겠습니다. 태연 씨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죠. 뭔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좋아요. 커피나 한잔하죠. 우리는 공항 근처 카페로 갔어요. 태연 씨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회사를 3번 차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3번이요? 첫 번째는 2009년이었어요. 모바일 게임 회사였죠.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빚이 8억 원 남았어요. 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은 담담했습니다.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부모님은 우셨죠. 당연히. 근데 대학 동기들 반응이 달랐어요. 한 친구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다음엔 뭐 할 건데? 언제 다시 시작해? 저는 손을 멈췄어요. 왜 포기하냐가 아니라 다음 계획을 물었다고요? 네. 그게 이상하게 들리세요?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태연 씨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이었어요. 이번엔 핀테크였죠. 3년을 버텼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빚은 없었지만 시간과 돈을 다 날렸죠. 그때도 다시 도전했어요. 아니요. 그때는 정말 포기하려 했어요. 태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선배가 저를 불러냈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연아, 넌 지금 엄청난 자산을 모았어. 2번 실패한 경험 말이야. 이제 3번째는 안 망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실패가 자산이라고요? 네. 그래서 2018년에 3번째 회사를 차렸어요. AI 반도체 설계 회사죠. 첫 번째에서 배운 시장 감각, 두 번째에서 배운 기술 트렌드를 다 녹였습니다. 그래서요? 태연 씨가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김태현 대표의 퀀텀칩 나스닥 상장 예정. 기업 가치 2천억 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근데 박사님,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태연 씨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수천 명이에요. 아니, 수만 명. 다들 한두 번 망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죠. 카페 사장도, 치킨집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들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태연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97년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어머니가 금반지를 모아 나라에 바쳤죠. 온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숨죽여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점 시작하고 새 사업 시작하고.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망해도 괜찮구나. 다시 하면 되는구나. 태연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제 세대의 DNA가 됐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IMF를 극복하는 걸 봤으니까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배웠죠. 저는 노트북에 미친 듯이 타이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었어요. 세대 전체의 의식 전환이었죠. 박사님, 일본 가실 거죠? 네. 내일 도쿄행이에요. 조심하세요. 거기선 실패를 말하면 안 돼요. 자살과 동급이거든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노트북에 이상한 파일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파일명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PDF. 열어보는 순간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서 유출. 한국 추월의 진짜 원인은 실패 문화 전환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면 일본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ADB 프로젝트 결과를 통제하라. 누가 이걸 보낸 걸까요? 도쿄 나리타 공항. 4월 13일 오전 11시. 저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저를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민 반응인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택시를 탔어요. 마루노우치까지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습니다. 이상하게 오래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테크노 재팬 본사는 도쿄 한복판 빌딩 45층에 있었습니다. 70년 전통의 전자기업이었죠.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15%를 장악했던 거대 기업이었어요. 림 박사님 어서 오세요. 사토 히로시 전무이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58살 회색 정장에 은퇴 안경. 완벽한 일본 엘리트의 모습이었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회의실은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보였지만 실내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신규 프로젝트 의사결정 회의를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됐어요. 임원 12명이 디귿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서 노트북을 켰죠. 오늘 안건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투자 건입니다. 기술팀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목소리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향후 5년간 30조 엔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투자하면 2년 내 양상 가능하고요. 자료는 완벽했어요. 시장 분석, 기술 로드맵, 수익성 예측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잠깐만요.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ROI가 불확실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4년 6개월이라고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장 성장률을 보면 법무이사가 끼어들었어요. 특허 분쟁 리스크는 검토하셨나요? 삼성과 LG가 이미 관련 특허 300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회 설계로. 인사이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개발팀 증원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신규 채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술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사토 전무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하죠. 회의는 45분 만에 끝났어요. 결론은 없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확인했죠. 이 안건이 검토된 지 18개월째였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기술팀장과 마주쳤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사토 전무가 저를 이자카야로 데려갔어요. 전통 선술집이었죠. 그는 사케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림 박사님,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18개월이나 검토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토 전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요, 박사님. 그가 사케잔을 비웠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팀장은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습니다. 승진은 5년 늦어지죠. 최악의 경우 계열사로 전출됩니다. 그럼 성공하면요? B등급 받고 승진이 1년 빨라집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실패의 벌칙이 성공의 보상보다 5배나 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위험을 안 감수하는 거예요. 사토 전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도전했습니다. 근데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언제 실패하셨어요? 1995년이었습니다. 신규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400억 엔 손실. 저는 4년간 지방 공장으로 좌천됐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 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받았죠. 실패한 사람 자식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사님, 일본에선 실패가 사형 선고예요.
경제적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죠. 그래서 모두가 안전한 길만 택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만난 두 사람을 떠올렸어요. 김태현 3번 실패, 4번째 도전으로 2천억 기업. 사토 히로시 1번 실패, 23년간 안전만 추구. 데이터가 맞았습니다. 한국 평균 3.2회, 일본 평균 1.1회. 숫자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여보세요? 림 박사, 내일 호텔을 옮기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일본어 억양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맞은편 건물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카메라 렌즈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을 옮겼어요. 시부야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로 갔습니다. 체크인할 때 가짜 이름을 썼죠. 과민 반응일 수도 있었지만 어젯밤 그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라제 씨에게 암호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일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교육 데이터 분석 결과 보내줘. 긴급.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메일링 지금 당장 확인해봐. 충격적이야. 노트북을 열자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2015년판.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2015년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배우고 있었어요. 추가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 도입률 중학교 기준 2020년. 한국 85%, 일본 23%. 실패한 기업가 초청 강연 연간. 한국 평균 4.7회, 일본 평균 0.3회. 한국 중학생들은 1년에 5번 가까이 실패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 중학생들은 3년에 1번꼴이었죠. 이건 세뇌 수준인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교육이었어요. 한 사회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의 문제였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아는 번호였습니다. 사토 전무였죠. 림 박사님, 오늘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요? 우리 회사 연구소입니다.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죠. 1시간 후 저는 도쿄 외곽의 거대한 연구소 앞에 서 있었어요. 사토 전무가 보안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연구소치고는 활기가 없었죠. 여기가 배터리 연구팀입니다. 사토 전무가 유리문을 열었어요. 2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각자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절반 이상이 졸고 있었어요. 저분들은요? 사토 전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신규 프로젝트 승인이 안 나서요. 18개월째 대기 중이라는 그 프로젝트요? 네. 연구원들은 출근해서 예전 자료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험은 못해요. 예산 승인이 안 났거든요. 한 연구원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20년 전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저분은 32살이에요. 도쿄대 박사 출신이죠. 근데 입사 5년째 한 번도 제대로 된 연구를 못했어요. 왜요? 신입이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없거든요. 최소 과장급은 돼야 합니다. 근데 과장 승진은 평균 12년 걸려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재능 있는 청년을 12년간 묶어둔다고요? 비교 데이터가 떠올랐어요. 한국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20대 연구원도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 있었죠.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기는 반도체 설계팀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죠. 먼지가 쌓인 장비들이 보였어요. 최신 설계 소프트웨어 대신 20년 전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안 하나요?
예산이 안 나와요. 신규 장비 도입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데 지난 3년간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럼 경쟁이 졌죠. 삼성에게, TSMC에게, 심지어 중국 기업들에게도. 사토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진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쓸 수 없어서 진 겁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사토상. 큰일입니다. 젊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방금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 경제산업성에서 감사 나온대요. 오늘 오후 3시예요. 사토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통보가. 사토 전무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빛에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가 제 팔을 잡고 급하게 걸었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향했죠. 경제산업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때문일 겁니다. 저요? 당신이 파고 있는 진실이 너무 위험해요. 일본 정부는 그 진실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토 전무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우리 회사 내부 자료예요. 지난 10년간 거절된 프로젝트 목록이죠. 전부 한국 기업들이 먼저 시작해서 성공한 것들입니다. 왜 이걸 저한테?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일본이 왜 무너지는지. 우리는 건물 뒤편 출구로 나왔습니다. 사토 전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사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부탁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가 돌아가자마자 건물 앞에 검은색 세단 3대가 멈춰섰어요. 정부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8월 31일 마닐라 ADB 본부 근처 호텔. 저는 3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내일이 최종 발표였습니다. 15개국 정부 관계자 200명 앞에서 6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날이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슬라이드 132장이 떠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 모든 인터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번호였어요. 린 박사님, 경제산업성 카와구치 국장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내일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을까요?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공식 요청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상당한 후원을 했다는 건 아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의 분석이 일본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요. 카와구치 국장의 목소리에 압박이 실렸어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을 뿐입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순 없어요. 박사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경력에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라젯이었어요. 그는 맥주 2캔과 치킨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연락 왔지?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도 왔어. 협박성 메시지. 프로젝트 중단시킬 수 있다고. 라젯이가 맥주를 따며 말했어요.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할 수도 있지. 근데 메이링,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해? 진실을 찾으려고요. 맞아. 그리고 우린 찾았어.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라젯이가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저 데이터를 묻을 거야? 아니면 세상에 공개할 거야?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생각했어요. 김태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번 실패하고 4번째에 성공한 그 청년. 사토 히로시도 떠올랐어요. 한 번 실패하고 23년간 안전만 추구한 그 사람. 공개할 거예요. 라젯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때 호텔 방문 밑으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라젯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도쿄 연구소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메모에는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일 발표를 취소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라젯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메이링, 이거 진짜 위험한데.
저는 메모를 찢어버렸습니다.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겠어요. 뭘? 충격 요법이요. 일본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을 정확히 보여줘야 해요. 저는 슬라이드 첫 페이지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부드러운 도입부였는데 이제는 직격탄으로 바꿨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에게 추월당했는가? 답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제시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와, 선전포고네. 진실은 원래 불편한 거잖아요. 새벽 2시까지 슬라이드를 다듬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증하고 인터뷰 내용을 추가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만들 때였어요. 저는 사토 전무가 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테크노 재팬에 거절된 프로젝트 목록이었죠. 2010년 스마트폰 OLED 개발 거절 삼성이 선정. 2013년 전기차 배터리 투자 거절 LG가 선정. 2016년 AI 반도체 설계 거절 한국 스타트업들이 선정. 2019년 오지 장비 개발 거절 삼성이 선정. 10년간 거절된 프로젝트가 47개였어요. 그중 32개를 한국 기업들이 먼저 시작해서 성공했습니다. 이건 기회의 무덤이네요. 저는 이 리스트를 슬라이드에 추가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일본이 거절한 미래, 한국이 선택한 미래. 새벽 3시. 슬라이드가 완성됐어요. 라제시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내일이면 알겠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일본 대표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ADB가 어떻게 나올지.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김태현이었어요. 박사님, 내일 발표 파이팅 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마이너스 3번 실패한 청년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메이링, 넌 할 수 있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9월 1일 오전 9시. ADB 컨퍼런스 홀.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커튼 틈으로 객석을 훔쳐봤죠. 2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앞줄에는 일본 대표단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카와구치 국장도 보였어요. 그는 저를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협이었어요. 메이링 준비됐어? 라제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다음은 넥서스랩의 린 메이링 박사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 모델 분석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 침착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린 메이링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 겁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왜 한국에게 추월당했는가?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 뭔가 속삭였어요. 카와구치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개월간 저희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70년치 데이터 87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다음 슬라이드. 성공 요인 1위 실패 허용 지수 0.847. 성공 요인 17위 기술 이전 0.203. 객석이 술렁였어요. 베트남 대표가 동료에게 뭔가 말했고 필리핀 대표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기술을 잘 배워서가 아닙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침착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평균 재도전 횟수. 한국 3.2회. 일본 1.1회.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이해 있습니다. 이건 일본을 모욕하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욕할 순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남자가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카와구치 국장이 그의 팔을 잡아 앉혔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더 중요한 건 시간대별 변화입니다. 1997년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재도전 횟수가 교차하는 가위 모양 그래프였죠. IMF 외환위기. 한국이 무너진 그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김태현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32살의 한 한국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3번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8억 원 빚, 두 번째는 3년 허비, 세 번째는 기업가치 2천억 원 성공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그는 이렇게 답했죠. 우리 부모 세대가 IMF를 극복하는 걸 봤으니까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파산법 개정 1997년 이후 13회. 실패 기업가 지원 예산 47배 증가. 사회적 낙인 감소율 164%. 반면 일본은 정반대였습니다. 사토 히로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일본의 한 임원을 만났어요. 그는 1995년에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 후 4년간 지방 공장으로 자천됐죠. 그의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에선 실패가 사형 선고라고. 카와구치 국장이 뭔가 메모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일본 테크노 재팬 거절 프로젝트 2010-2020. 총 47건 그중 32건을 한국 기업이 선정. OLED 삼성, 전기차 배터리 LG, AI 반도체 한국 스타트업들, 오지 장비 삼성. 그 순간 프롤로그의 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대표단 전원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이건 기업 기밀입니다.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카와구치 국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일본인으로부터요. 카와구치 국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이건 배신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AI 예측 2030년 혁신 허브 순위. 베트남 68%, 인도 64%, 폴란드 61%, 일본 31%. 일본 대표단이 중간 퇴장을 시작했어요. 8명 전원이 분노한 표정으로 홀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홀에 메아리 쳤죠. 하지만 나머지 청중들은 자리를 지켰어요. 베트남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전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의 문제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듬해 3월 15일. 서울 코엑스. 저는 아시아 미래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서 있었어요. 3,000명의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마닐라에서의 그 발표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ADB 보고서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이코노미스트까지 모두 다뤘죠. 일본 정부는 공식 반박문을 냈지만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무대에 오르기 직전이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박사님, 저 기억하세요? 돌아보니 김태현이 서 있었어요. 그는 6개월 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태연 씨, 물론이죠.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나스닥 상장했어요. 지난달에요. 정말요? 축하해요. 태연이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퀀텀칩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3천억 원.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박사님 보고서 덕분이에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을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실패를 자산으로 보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진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근데 박사님, 다음 프로젝트 시작하실 거예요? 다음이요? 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우주 기술이에요. 민간 우주 개발.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성공해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 다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5분 후 무대 입장 안내가 나왔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청중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한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인도인. 아시아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뒷좌석에 사토 히로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왔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린 메이링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6개월 전 저는 불편한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냈죠. 특히 일본 분들이요. 청중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데이터가 말하는 미래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2028년 1인당 GDP. 한국 달러 43,200. 일본 달러 42,800. 역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29세 이하 창업률. 한국 34%, 일본 8%, 베트남 41%, 인도 38%. 젊은 세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20대들은 부모 세대가 IMF를 극복하는 걸 봤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죠. 그리고 지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의 젊은이들이 그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연을 가리켰어요. 저분은 3번 실패하고 4번째에 나스닥 상장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 도전을 준비 중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중이 태연을 향해 박수를 쳤어요. 태연은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사토 히로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실례합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테크노 재팬 전무이사 사토 히로시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6개월 전 발표 때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 회사였으니까요. 박사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분노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1995년에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 후 33년간 안전만 추구했어요. 그 결과가 제 회사의 몰락이었죠. 그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제 사표입니다. 오늘 아침 제출했어요.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60살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늦었지만요. 박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린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사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가 사토에게 다가갔어요. 사토상 늦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50대 이상 창업 성공률이 20대보다 2.3배 높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경험이 자산이 되거든요. 실패의 경험도요. 사토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청중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Success isn't about never falling. It's about how fast you stand up.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저는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1997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일어섰어요. 3년 만에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20년 만에 추월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실패를 허용하는 용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000명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라제시가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메이링, 우리 해냈어. 아직 멀었어요. 뭐가?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12개나 와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인도 상공회의소, 필리핀 경제개발청. 모두 자기 나라의 실패 문화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계속 일해야죠. 데이터는 아직 할 말이 많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33년 전 이 도시는 무너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이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빨리 일어서는 자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제목이었어요. 실패의 경제학 아시아 신흥국 성장 모델 분석.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끝. 감동 모음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